전국에 계신 메타페스트 회원 여러분, 그리고 멀리 해외에 계신 글로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메타페스트 줌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김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4월도 벌써 중순이네요. 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도 많은 것이 물 밑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메타페스트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아, 어쩌면 때론 기다리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때가 되면 음, 다쳤던 것도 열리고 묶였던 것도 풀리고 그런 시점이 곧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보면서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자로서의 그런 감각으로 진행을 또 하겠습니다. 자, 메타 F 그룹이죠. 인류의 꿈을 메타버스 안에서 실현해가는 기업. 그리고 이게 뭔가요? 오늘 어, 이제 만화 그림 하나를 올려봤습니다. 제가 어저께 AI 챗 GPT 그 이제 앞으로 그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어디 가서 강남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요거 하나 배워왔습니다. 제 사진 갖고 이렇게 만화로 바꾸는 거. 많은 것들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급격히 변화되고 있죠. 우리는 그 변화에 또 빨리빨리 대응해가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백만장자 시크릿. 오늘의 시작은 백만장자 시크릿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백만장자 비밀이죠, 비밀. 비밀이 뭐냐, 이거죠. 어, 하브 베커, 뭐 이런 분이 얘기했다고 해요. 부자는 기회에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다. 자, 우리는, 지금 중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 메타페스트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거의 대부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예상치 않았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부자는 기회에만 집중합니다. 장애물도 나타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다. 뭐가 문제인가? 이건 문제라서 큰일 났다. 이거 문제라서 문제가 있어서 이거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또 볼까요? 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을 이제 드렸는데 부자는 그들의 문제보다 크고 가난한 사람은 그들의 문제보다 작다. 뭐 이렇게 표현을 이제 양분화해서 해놨어요. 분명한 것은 음, 사람이 모이면 문제는 무조건 발생하죠. 많이 모이면 더 많이 발생하죠. 사업이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는 적어드나요?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우리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훨씬 많아져요. 자, 이때 부자가 될 사람들은 그 문제보다 생각이 이렇게 이제 정해볼까요? 생각이 훨씬 크다.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다 해결된다. 때가 되면 자 그런데 부자가 안 될 사람 이렇게 표현할까요? 부자가 안 될 사람들은 그 문제에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만 보게 돼.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그들의 문제보다 작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기업에서도 그래요. 문제가 많은 거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많은 건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뭐가 문제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죠.
자, 10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5개밖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럼 5개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00개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나는 200개의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면 100개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려면 문제가 작아 보여야 되는데 어, 문제보다는 훨씬 커야 되는데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느냐? 두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뭐냐? 첫 번째 지식 습득 능력. 뭘 알아야 돼. 메타페스트 기회내는데 모르고 진행하면 다 문제가 돼요. 예, 알아야 된다. 지식 습득 능력. 그래서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 그 어떤 거보다도 우리의 비즈니스가 빅 비즈니스다 보니까 알아야 될 게 엄청 많죠. 다른 비즈니스와 좀 다르죠. 또 하나는 뭘까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를 많이 부딪혀 본 사람이 해결 능력이 있죠. 전산에서 많은 분들이 뭘 해결을 못 해가지고 쩔쩔매는데 뭐 저 같은 사람 같은 거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왜냐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니까.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비즈니스는 그 먼저 오신 분들 또 지사장들 추천인 이런 분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질문을 하고 해결해가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 프로젝트, 부자 메타버스 성공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 예. 이제 문제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강화철 회장님 메시지 두 가지 정도 뽑아봤어요. 엊그제 나온 거라서 이거 꼭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뽑아봤는데 자 뭡니까? 아 지금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죠. 자, 그 보안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우리가 확보한 가상 자산들 또는 현실 자산들이 다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고 있죠. 내가 확보한 말 한마디가 지금은 글쎄요 좀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앞으로 엄청 커집니다. 내가 확보한 메타 S 토큰 1000개가 나중에 가면 엄청 커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옛날에는 현실 세계에 이렇게 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 현실 세계 속에서 별로 도둑이 없죠. 뭐 옛날에 지하철만 지나가도 막그 소매치기도 많이 당했는데 그런 게 요즘에 그 직업 자체가 없어요. 소매치기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돈을 안 가져다니까. 대신 뭐죠? 가상세계, 인터넷 세계 이런 쪽으로 그때 그 소매치기들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돈 된다 하면은 몰려와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지금 엄청난 기회가 돈 된다 하니까 몰려오고 올 수 있고 또 문제도 발생했다. 자, 그래서 회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뭡니까? 아이디 노출하지 마라. 아이디 뭐 자기 아이디를 노출하고서 나 이게 문제예요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라. 단체방이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1대1로 문의하라 그래요. 1대1. 그런데 한국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글로벌 단체에 아이디를 노출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회장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아이디든 개인 정보를 노출할 때 발생하는 피해가 난다 해도 본사가 대응해 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렇게 천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아이디 노출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이디가 받아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그 한 그룹에서 해킹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킹 사건을 이제 푸는 과정에서 회사가 약 한 10억 이상의 11억 정도 해킹 사건이 일어났는데 10억 정도를 찾아줬죠. 개발팀 다 동원하고 막 인력 다 동원해가지고 거의 뭐 90% 이상을 살려줬는데 아,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계정이 부계정인지도 모르고 주계정이 뭔지 부계정인지 제 개념도 잘 안 잡혀 있고
또 뭐, 확실히 뿌리가 약했던가 봐요. 베트남 법인이 있냐, 필리핀 법인이 있냐 하면서 막 뭐 협박조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는 철저하게 이제 자기 보안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 자산은 자기가 지켜야 되죠. 그리고 직급자분들은 이제 좀 공부를 더 세게 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 쉬운 것도 모르는 그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 회장님이 어,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또 하나 메시지 뭔가요? 자, 요거는 뭐죠? 지금 크립토 카드가 뭐 신청하면은 리젝트도 많이 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또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회장님의 문제 해결 능력 어떻습니까? 실무적인 문제가 있으면 실무자들을 잘 해가지고 뭐 풀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풀다 보니까 잘 안 돼. 자,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음식점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점이 있는데 서비스가 뭐 별로 안 된다. 재벌은 어떻게 하죠? 그냥 그 건물을 사가지고 그냥 음식점 자체를 인수해버려가지고 서비스 완벽하게 하고 모든 걸 공급해주는 뭐 그런 게 이제 재벌의 그 모습을 드라마에서 봤는데 우리 회장님은 그 사이즈보다 더 커버려요. 자, 카드 문제 되니까 뭐죠? 카드 관련 신규 법인 MCC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MCC 메타 크립토 카드 그룹 설립했고 자, MCC 그룹 우리의 자회사 합격이 되겠는데 MCC 그룹은 메타F 그룹이 아시아 전체 크립토 비자 카드도 직접 발행하고 사용 수수료도 일부 메타F 그룹에서 수익을 나눠갖게 되는 그런 MCC 그룹입니다. 그거를 직접 설립한다. 우리 카드 사러 가야 돼, 카드 대행 사러 가야 돼. 이걸 직접 설립한다. 그래서 아시아를 이제 총괄하는 크립토 카드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죠. 대한민국 크립토 카드 이제는 누가 책임진다? 메타F 그룹이 책임진다. 그래서 크립토 카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일반 카드는 해외에 나가면은 뭐 1억 이상 쓰면 그대로 딱 금감원에서 체크가 들어옵니다. 자, 크립토 카드는 코인이다 보니까 크립토 카드에다가 비트코인을 뭐 100억을 가져가든 50억을 가져가든 미국에 가서 써도 표시가 안 나요. 자, 그 시장 어마어마한 시장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또 MCC 그룹을 설립합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 회장님의 통이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 주계정, 부계정을 모르신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있다 해서 제가 어저께 밤에 까만 밤을 활짝 새가면서 하나 만들어 봤어요. 주계정. 혹시 아직도 주계정이 뭐고 부계정이 뭐인지가 개념이 안 잡혔다 하시는 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정 이렇게 이제 얼굴 있는 게 우리가 계정이죠. 계정에 가면 내역이 이렇게 마이 페이지, 입출금 내역 쭉 보안 세터 이렇게 있죠. 주계정, 부계정 만드는 방법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것부터 먼저 보고 가죠. 활용 방법이죠. 자, 여기에 계정 보안센터가 있고 계정 관리가 있어요. 보안센터 계정 관리. 이 계정에 들어가서 보안센터 계정 관리. 자, 여기에 뭐 보안센터는 바로 주계정을 등록하는 것이고 계정 관리는 무계정 등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계정은 어떻게 등록하느냐? 보안센터에 가면 이메일 인증은 이미 돼 있을 거고 거기에 전화번호 집어넣고 인증하면 SNS 인증. KYC 뭐 자기 뭐 주민등록증이나 뭐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갖고 등록을 하면 KYC 인증 받고 KYC 인증이 승인이 나면 OTP 등록하면 되는 거죠. 이게 주계정 등록입니다. 한 사람당 딱 한 계정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계정만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몰라도
대개 다계정이 많이 있죠. 그것도 우리 회사가 거의 뭐 우리 회원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또 거기까지 허용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주계정은 하나, 그리고 부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게 되죠. 자, 주계정에서는 뭐죠? KYC 인증 OTP 등록을 해야, 이거 왜 하느냐? OTP를 써야 돼요. 해야 지갑에서 출금이나 수합 등 자산 이동이나 자산 변경 등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냥 들어가서 말 사고 그, 출전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은 KYC, OTP, KYC 인증 안 하고 OTP 등록 안 해도 되는데, 자산을 이동하거나 자산을 변경하거나 뭐 수합하거나 뭐 할 때는 반드시 이 OTP 승인을 받아야 돼요. 본인 임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때 주계정은 KYC 인증을 하는 거다. 그렇다면 부계정은 뭐죠? 계정이 여러 가지 돼요. 10개다. 계정이 10개다. 그러면 한 개는 주계정 등록하고 9개는 뭘 해야 돼요? 부계정으로 등록해야 돼요. 자, 부계정 등록 어떻게 될까요? 계정 관리에 들어가서 부계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등록하는 방법. 등록은 부계정에 가서 계정 관리에 가서 주계정 이메일을 치고 이메일로다 인증번호를 보내면, 그 인증번호 오면은 그 인증번호 집어넣고 등록하면 된다. 이메일 인증을 받은 후에 등록하면 된다. 그게 부계정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주계정에 OTP가 설정되어 있는 거, 그 OTP를 활용해서 이렇게 자산 이동이라든가 자산 변경 등이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부계정은 등록도 쉽지만 해제도 쉬워요. 해제도 가능해요. 그래서 해제하는 방법, 주계정 해제는 반드시 주계정의 주계정, 내가 부계정인데 주계정으로 가서 주계정의 계정 관리에 가면은 이렇게 보조 계정 해가지고 이 부계정 아이디 나오고 이메일 나오고,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unregister라고 나왔습니다. unregister. 자, 요 unregister를 딱 체크를 하면은, 그러면 부계정이 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계정, 부계정 활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나의 자산 관리가 이제 철저하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 아이디 비번 노출 최대한 어, 안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금고를 잠그는 건데, 출금이나 이런 거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주계정 또는 부계정 등록하면 되죠. 요게 안 돼 있으면은 아이디가 노출되면, 잘못하면은 자산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이거예요. OTP 해놓으면은 빠져나가는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OTP를 꼭 써야 되니까. OTP 안 해놓으면 전문가가 들어와가지고 털어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는 자산관리 잘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제 사업 설명으로 가볼게요. 자, 대한민국 산업화 30년 성공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시대 30년이 왔죠. 자, 이제 그 시대를 넘어서 다음 시대는 뭐죠? 메타버스 30년 시대가 왔습니다. 전 세계 메타버스는 아직 불모했다. 지금 있는 메타버스에서 탑 클래스 아직 에, 제대로 된 흑자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 일어난 전 세계 메타버스 시대의 30년을 최고로 이끌어갈 그런 기업이, 플랫폼이 나타났습니다. 뭡니까? 메타 F그룹입니다. 메타버스 NFT 게임 세계 재패를 꿈꾸며 2022년 1월 대한민국에도 전달이 됐고, 이제 3년 4개월 동안 가열차게 달려왔습니다. 어떤 걸로? 창조적 도전 여신. 우리가 먼저 한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곧 역사의 발자국이 된다. 이것이 우리 메타 F그룹이 이제까지 만들어온 과정이었다.
자, 이것을 설립한 우리 회장님 강한철 회장님이시죠. 서울지방경찰청의 공무원으로 근무하셨고 야후코리아의 게임 인허가를 담당하는 법무팀장이셨는데 야후코리아가 철수하면서 운명의 신이 회장님을 기업가로 변신시켰습니다. 맷과 드림즈라는 게임 회사를 만들어서 처음에 순수 게임으로 진행하다가 자, 성인 배팅 게임을 합법적으로 진행하자 대박을 치셨죠. 1년에 1,000억 이상을 벌면서 전 세계 1인 기업으로서 수익을 최고로 이루었던 그런 대단한 어디에도 없는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블록체인 비즈니스로 넘어졌고 코인 채굴 사업 등을 하면서 블록체인에 또 지정이 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P2 시대가 왔다. Play to earn. 게임하면서 돈 버는 시대가 왔다. 자, 그래서 우리 회장이 게임계 지전, 블록체인계 지전, 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죠? 메타페스티스 플랫폼, 그리고 메타페스티스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전 세계인이 우리의 플랫폼을 곧 접하게 될 그런 시작이 출발이 됐다. 올 하반기에는 전 세계인이 우리 메타버스 게임을 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경영 철학은 나눔 경영, 참여 경영, 통큰 경영, 투명 경영을 통해서 행동 지침 될 때까지 하라 하고 3년 4개월 동안 왔는데 이제 우리는 서서히 대기업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경영도 또 한 차원 업그레이드돼서 정도 경영을 지금 이제 내세우고 계시죠.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성은 본사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메타페스티스란 거대한 플랫폼, 그리고 메타페스티스 거래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회원 마주연 모집에 성공을 했죠. 이 세 가지는 완성이 됐고 이제 마지막 네 가지 축 중에 마지막 축 하나 뭐죠? 유저 그룹이 하나의 축이 성정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NFT 경주마, 에메타입 토큰, 메타이스 토큰, 아레나 경기장, 그다음에 NFT 아이템들 그리고 3D PT 뭐 이런 것들이 꽃을 피울 날이 온다. 자, 우리는 목표가 있죠. 100만 경주 확보는 목표 달성했고 이제 1,000만 회원 달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죠? 메타버스 NFT 게임 세계 재패를 꿈꾸며 가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는 동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메타이프 그룹 자회사가 막 생겨 나갔습니다. 지난번까지 5개였었는데 하나가 더 생겼어요. 거대 플랫폼, 거래소, 그리고 우리 블록체인 관리하는 메타이스 그룹, 필리핀 법인, 미국 법인, 그리고 또 뭐가 있죠? MCC 그룹이 곧 이제 법인을 만들었고 MCC 그룹이 곧 승인이 나서 완전히 가동될 데가 없죠. 자, MCC 그룹 메타 크립토 카드 그룹입니다. 아시아 전체 크립토 카드를 직접 발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 이것이 완성되면 또 하나의 위상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메타페스티스 게임이란 뭐냐? 인류 역사 최고의 스포츠 게임 경마를 메타버스 NFT P2E 게임으로 재탄생시켰고 바로 소유권이 인정된 가상의 NFT 경주마가 가상 경기장, 아레나 스타디움이라는 가상 경기장에서 매일같이 게임을 펼치는 현재는 몇 개 792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자 이제 게임 유저를 모집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필리핀이 뜨기 시작하면 다음엔 미국, 그 다음에 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 호주, 유럽 등등을 펼치면서 전 세계 170개 나라의 유저가 한 곳에서 가상 경기장, 우리 아레나 스타디움에서 경쟁을 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신개념의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어냈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 게임 하나 띄울 뿐인데 이 시장의 영역이 5개 영역으로
확산되더라. 메타버스, NFT, PT, 코인, AI, 챗 GPT 영역. 자, 이것이 우리가 전 세계를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플랫폼 세계 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떨어지는 값만 보고 입만 벌고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세계 정복 전쟁에 우리가 동참해서 용사로 나선다면 그 영광은 어떤 것보다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분야별 우리의 방향이 뭐냐? 메타버스, NFT, PT, 코인 이 세 개를 우리가 정복해 나갈 텐데 방향성이 뭐냐? 메타버스란 가상현실 세계 현재는 로블록스라는 게임 플랫폼이 그 최고 탑 클래스인데 1,000만 게임이 있지만 수익성이 약하다. 이런 거예요. 수익성이 약하다. 자, 그리고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플랫폼인데 이 안에서 한 번 공연에도 2,700만 명이 모였대요. 메타버스 이런 곳이죠. 자, 우리가 아직까지는 메타버스까지는 펼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은 있죠. 경주마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경제를 일으킨다. 최고의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고수익을 창출해내고 최고의 회사도 고수익을 만들어내고 경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메타버스에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글로벌 커뮤니티 형성하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이제 올해 고글, 슈트, 뭐 각종 센스들 나오면서 메타버스 시대를 본격화한다라는 게 우리의 기본 방향이죠. 자, NFT는 뭔가요? NFT라 하면 소유권이 인정된 디지털 자산인데 게임, 미술, 부동산 뭐 등등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냈죠? 메타버스 안에서 남들이 뭐 그 생각 못했던 생명을 만들어냈죠. 그것도 인류 역사 최고의 생명, 우리 말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안에서 물건 작품들 이렇게 나올 텐데 자, 그런 것. 현재의 NFT는 뭘까요? BAYC 원숭이 캐릭터가 최하 1억 이상 고가가 되면서 거의 탑 클래스를 달리고 있다. 자, 그런데 수준이 아바타 수준이고, 뭐, 동영상도 없고, 뭐,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의 클럽을 형성해서 메리트를 주는 그런 정도인데 이게 이렇게 떠버렸네요. 자, 그럼 우리 NFT 경주마가 NFT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 원숭이 물러가라. 이제는 명마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 AI까지 장착된 그런 NFT 경주마다 자, 우리의 시대 올해는 NFT 시장에서 우리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메타페스트의 시대가 NFT 시장에서 열린다. 여러분들이 반응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메타페스트 NFT 경주마가 NFT 시장에서 탑으로 1등으로 올라가고 지금 1등이 1억, 한 개 1억 올라가는데 우리 말이 1억, 10억, 100억가는 아니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엄지척으로 가십시오. 엄지척. 예, 하트도 좋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 NFT 시장은 뭐죠? 앞으로 기수가 장착되면 역시 NFT가 되겠고 아이템 중에도 NFT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NFT 시장에서 우리의 가능성 대단하죠. B2E 시장. 자, B2E는 게임하면서 돈 번다. 한 5년 전에 나왔는데 엑시 이핀트가 원조죠. 그 회사가 대학생 7명이 만든 그 별거 아닌 게임이 P2E 게임이라는 것 때문에 50조 자산을 형성했다. 자, 우리는 세계적인 게임을 만들어냈죠. 온라인 정말을 합법화했다. 자, 그리고 자체 엔진까지도 만들어 놓고 뭐 거리에서도 있고 엑시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멋있게 만들어냈죠. 자, 우리는 50조가 아니라 얼마 갈까요? 500조 갈까요? 1000조 갈까요? 어저께 오프라인 강의했더니 우리 애사심이 강한 회장님께서 1000조 하고 큰 소리 외치시더라고요. 1000조 하지 말라는 법 없죠? 예, 좋습니다. 코인 현재 1위는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제죠? 생태계는
새끼 코인이 생태계예요. 뭐 이렇게 자유롭게 많이 못 쓰죠. 자, 우리는 뭐죠? 개인 코인이다 보니까 생태계 토큰 그리고 STO 토큰, 수익형 주식 토큰까지 만들어냈다. 수익이 이제 기수가 장착되고 아이템이 장착되기 시작하고 우리 거래소가 베트남에서 승인도 나고 뭐 이런 등등 이루어지면 메타에스 토큰의 배당은 뛰기 시작한다. 그러면 메타에스 토큰 가격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코인에서 갖는 큰 비전이죠. 자, 그런데 크립토카드까지 장착이 돼서 완전한 환전 체제까지 구성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느 순간에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의 메타 F 토큰, 메타 S 토큰, 그리고 우리의 NFT 경주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경영이라 하면 영업이익만 바라본다면 뿌리가 약한 거예요. 영업이익 발생은 파생상품 주식값이 올라가더라. 이게 보통 일반 기업에서의 그런 수익이죠. 자, 카카오톡이 전국민 무료 문자를 뿌렸는데 그 파생 상품으로 지금은 회원을 국내 5천만, 해외 5천만, 1억 이상 넘어가자. 대한민국만 쳐도 100개 산업이 카카오톡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최대 국민 기업으로 구성하고 있죠. 모바일 시대에서. 자, 그런데 이제 모바일 시대 그 이상의 시대가 뭐죠?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에는 누가 최대의 기업으로, 누가 최대 국민 기업, 아니 누가 최대의 글로벌 국민 기업으로 올라가느냐? 그것은 게임을 띄웠을 때, 게임을 성공시켜서 거기에 경제가 들어오면, 그리고 커뮤니티가 들어오고, 그리고 회원이 최대가 되면 천만 넘어가는 순간, 메타버스 최대의 기업이 떠오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자, 우리 메타버스, 자, 우리 파생 상품이 뭡니까? 메타버스 시장 NFT, 비트코인, AI 곧 했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일어나는 일상의 활동, 그것이 아이템화 한다면, 계속 아이템화 한다면, 지금 15개밖에 없는데, 이게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면 어마어마한 경제활동이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융복합 구조의 파생 금융 시스템, 파생 상품 시스템을 완성해냈다. 자,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선 기본이 뭐다? 대중이 열광하는 것. 자, 우리의 게임은 누구나 2분만 게임을 해보면 열광하게 되죠. 대중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메타버스 파생금융의 위력도 곧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3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생태계 1조를 달성했고 동주마 100만 마리, 경기장 31만, 마주회원 31만 명 확보됐고 글로벌 기업의 80개 나라에 홍보가 돼서 자, 우리 게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80개 나라가 일단 몰려오겠죠. 자, 그런데 3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결과 부채가 제로가 됐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부채가 제로. 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쓰러질 염려가 없죠. 완벽한 반석에 섰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레이시 게임이 곧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죠. 자, 2월 4일 날 라이센스 나면서 이제 본격화되면서 곧 우리에게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회사는 대기업 수준으로 확장했고 이제 초인류 기업으로 인류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누가 만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죠. 자, 나도 우리 메타F 그룹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하시는 분,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시대 대예측 한번 하겠습니다. 기세라는 게 있죠. 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운이죠. 우리는 자연 속에서 기운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년이 뭐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기운이 바뀌죠. 지금은 뭐예요?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시절이고 이제 봄이 왔는데 엊그제는 뭐 겨울 같은 그런 날씨가 오더라고요. 어쨌든
자, 봄이 오면 다음엔 뭐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이렇게 가는데 1년 단위로도 바뀌지만 10년 주기로도 또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10년 대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운이 바뀌냐. 자, 봄의 기운은 개척 시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시대예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허허 벌판에서 대단한 건설을 지금 거의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인테리어 하고 있긴. 자, 그래서 경기장 완성했고, 경주마 완성했고, 토큰 제도 완성했고, 라이센스 확보했고, 거래소 확보했고, 모저 게임 엔진 확보했고, 기본 시스템을 완성했다. 봄의 시대에는 이제는 그럼 이제는 무슨 시대입니까? 여름의 시대가 왔다. 고속 성장 시대가 왔다. 성장 시대가 왔습니다. 필리핀 게임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곧 미국이 확산될 거고, 그리고 뭡니까? 큰 거래소, 우리 거래소도 성장할 거고, 그러면 경주마 토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성장 시대, 본격적인 성장 시대다. 자, 보통 빅게임이 한 1년 정도는 걸렸을 때 전 세계에 퍼진다. 우리 게임 아마 연말 안에는 전 세계 게이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확산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올해 최대한 성장하고 내년에 한 번 더 성장하면 한 2년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뭘로 넘어갈까? 결실의 시대로 갑니다. 결실의 시대. 자, 그러면 이제 5년 지났다 하면은 가을이 와요. 그럼 결실과 추세 시대인데 성공자들이 탄생하고 성공 클럽도 가동이 되겠죠? 성공하면 뭐 신경 써야 돼요? 돈 관리도 신경 쓰고 건강도 신경 쓰고 등등등 하다 보면 지금 뭡니까? 웅진코이가 정수기 하나 팔았는데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웅진코이 막 들어가 플랫폼이 형성되면서 자, 카카오톡 무료 문자 갖고서 수많은 기업이 들어갔다고 했죠. 자, 우리 메타버스에서 게임 하나 성공해서 대박을 치면 그 다음에는 메타버스에 있는 플랫폼,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게임은 세계적인 브랜드화가 되면서 여기에 수많은 기업들이 또 몰려오지 않을까 봅니다. 결실을 이루는 시점이 온다. 그 다음 단계는 안정 단계, 겨울이 옵니다. 새로운 도약기, 새로운 체제. 자, 이제 전 세계 알려졌어. 전 세계 다 알려졌단 말이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도약기를 준비를 하는 시기가 되겠지. 그것이 준비된 다음, 이게 10년 프로젝트인데, 10년 주기인데, 다음엔 뭐가 되죠? 재도약으로 올라가.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개척 시대 끝났고, 이제 여름이 왔다. 고속 성장 시기에 도달했다. 치고 달릴 때입니다. 이제는 달릴 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함께 메타버스에 멋지게 한번 달려보자 이거죠. 예. 전 세계로 뻗어가는 메타프로입니다. 80개 나라가 왔다 갔고 170개 나라로 이제 확산되지 않을까 예상을 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완성했고 그걸로 달려가고 있다. 우리는 메타버스에 이제 제왕의 제왕의 기운으로 등극한다. 메타베스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는 빅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네 가지를 꼽아왔죠. 첫 번째 할 일은 마주, 두 번째는 주주, 세 번째는 점주, 네 번째는 사나 조직. 이 네 가지인데, 자, 이제 말에 대한 전설, 보여주고 갈까요? 자, 말은, 이렇게 네 가지 혈통, 네 가지 품종, 도배를 통해서 성장했고, 자, 그런데 NFT 말은 뭘까요? 경맥가 가동이 곧, 이제 임박해 오고 있죠. 자, 그래서 시기마다 새로운 것이 툭툭 나오는데, 자, 우리가
말이 이제 나가서 1등 했을 때 뭐 100만 원 이 정도 수준 들어오기 시작하면 곧바로 경매가 가동이 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100불, 200불, 380불, 600불까지 말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까지는 어 2000원년도 2022년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똑같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말 가격이 최저가다. 자, 그래서 경매가 가동되기 전에 좋은 말들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교배를 통해서 우리는 100마리 달성을 했고 이제는 육성 정책 나왔다. 육성의 기법은 커먼, 능력치가 점수로 나타나 있죠. 레어, 에픽, 레전드 능력치가 다 다른데 커먼은 커먼끼리 경주하고 레어전들은 레전드끼리 경주를 하도록 돼 있죠. 자, 그리고 육성 정책 중에 하나가 뭐죠? 자, 100만 마리 완성됐는데 20만 마리까지 다시 줄이는 계획을 갖고 있죠. 뭘 통해서? 합체, 합성, 분해 조립을 통해서. 이것은 회사가 인위적으로 한다? 그게 아니죠. 각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나 합체하고 싶어 해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 왜 하느냐? 5마리를 한 마리 했더니 맨날 꼴등 해오던 5마리가 맨날 실적이 별로 시원치 않은데 합체를 했더니 1등을 해버리네. 몇 번씩이나 한 대여섯 번 1등을 해버려요. 자,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합체 합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가서 합체 합성이 나오면 하게 된다 이런 거지. 무조건 인정한다 이거 아닙니다. 앨범마가 나오기 시작했죠. 올 하반기에 예상하는데 AR, VR 홀로그램들이 장착되면서 앨범마의 역할을 한다. 게임은 홀짝 게임 단승 연승 세계 최초로 홀짝 게임 도입했다는 게 또 특이한 거죠. 자, 이런 천지창조에 걸렸었다. 경주마. 그런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자, 그렇다면 말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자, 우리 뭘 가서 볼까요? 오늘 제가 내일은 연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내일 또 오전에 시간이 잡혀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일 오전에 하게 될 텐데 연이어서 어, 진행을 할 텐데 자 그래도 오늘 그래도 뭐 강조 포인트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 요거는 필리핀 시대 자 필리핀 시대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이죠. 필리핀 시대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필리핀 시대가 열렸죠. 자 뭡니까? 니모, 지에라이 라이센스, 로노 그리고 파코 라이센스가 나면서 지금 로노는 승인 지역이 지금 현재는 뭐 5개 시의 승인을 받았고 로노 승인을 받았고 계속 시마다 승인을 받아가고 있죠.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해서 필리핀 국내 필리핀 인레인드 게임 운영자는 피고라고 하는 피고. 자, 이 피고와 함께 우리 메타패스 손을 잡고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 게임을 홍보하고 우리 가맹점을 지금 내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방문도 해봤고 박사암 경기장도 이렇게 아직 박사암 경기장 옆에서 우리 지금 그 뭐죠? 가맹점을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니모에 속해 있는 아리온 플랫폼에 우리 이제 4월 달, 뭐 이번 달에는 뭐 이 게임 라이브, 메타패스 게임 라이브가 이제 뭐 시연되지 않을까,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계획들과 이런 시행을 하고 있다. 필리핀 시대 전략은 필리핀은 보니까 국가 주도로 게임을 어, 육성하고 진행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 주도로. 그러다 보니 라이센스가 많아. 그죠? 한 개 라이센스만 내는 게 아니고 국제 표준 라이센스 있어야 되고 뭐 니모 라이센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죠?
로노 라이센스, 시마다 내는 로노 라이센스 있어야 되고, 리노는 뭐 요게 필수가 아니라 니모와 같은 그런 서비스 업체가 약 50개 정도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니모와 같은 서비스 업체 50개를 다 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장님께서. 그리고 로노 각 시마다 내는 걸 또 다 시마다 우리 게임을 승인을 다 내고 이렇게 국가 주도 전국이 게임화가 돼 있고 게임이 국가 산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도처에서 라이센스를 먼저 내야 돼. 그걸 우리는 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전략은 전국 확장을 위해서 라이센스를 내고 서비스 제공업체를 계속 우리가 손을 잡고 가는 것을 확산해 간다. 이게 전략 1이죠. 그렇다면 전략 2는 뭘까요? 투자자를 위해서 우리가 라이센스를 내고 주로 이제 닭싸움 경기장 옆에다가 우리 가맹점을 내면은 뭐를 낸다? 우리 게임만 시연한다 아니죠. 필리핀에서 대유행하고 있는 게임들, 바카라 파워볼 뭐 등등의 카지노 등등의 게임 등을 우리 게임장에 다 실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에, 메타패스 게임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투자자들에게 빨리 수익을 줘야 될 거니. 바카라 등의 복합 게임장을 운영한다. 이게 투자 전략 2입니다. 기존 유저를 그대로 흡수해서 게임장을 만들면 그 유저, 게임장을 만들거나 인수를 하게 되면 유저를 그대로 흡수하고 이탈을 방지하고 그 바탕에 메타버스 게임으로 놀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한다. 처음에는 그 유행하는 게임으로 하다가 자 어느 시점부터는 자 우리 가맹점은 우리 게임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더서 이벤트도 대대적인 이벤트 펼치고 하다 보면 우리 게임에서 바카라 하는데 하루에 꼴랑 5만 원, 10만 원 따는데 우리 게임 딱 했다. 100만 원, 200만 원 버네. 자, 그러면 옮겨 타겠죠. 자, 그런 방법으로 필리핀 천역을 이런 방법으로 초토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펼치겠다. 자, 그래서 필리핀이 확산됐다. 그러면 뭐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로 확장된 게 전략 쓰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마케팅 팀을 정착시키고 회장님은 미국 등 글로벌 국가로 활동을 넓혀간다. 필리핀 전국을 초토하면서 글로벌 선두에 나선다는 게 우리의 전략이죠. 2025년은 마케팅 해로 정해서 베팅 유저 모집 이것이 최우선 과제로 달려간다. 이런 거죠. 전 마주회원은 이제는 현재는 필리핀 투자 플랜에 전념할 때다.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 가맹점 투자 플랜 회사 회원이 함께 나누는 실전 수익 자 이거에 전념해야 된다라는 거죠. 120만 원을 최소 단위로 해서 투자하게 되면 250%, 300만 원까지 주는데 투자 보증서라든가 실제 그림, NFT 그림, 진품 감정서 등을 주는데 자 요거죠. 수익을 처음에는 오픈되기 전까지는 5% 수익 보장 그리고 5%가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매달 5%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가맹점 투자 플랜 로 말문을 줘볼게요. 1,200만 원을 가맹점 투자했다. 120만 원을 투자하면은 나오는 수익이 뭘까요? 6만 원 또는 12만 원. 그거하고 재투자하기 어렵죠. 1,200만 원을 투자하면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00만 원을 투자해서 재투자가 가능한 수준이 되면 자, 우리 투자 플랜이 진행하는 동안은 우리가 재투자를 해보자겠죠. 재투자를 한 1년 정도 한 13개월 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원금이 1,200만 원이 3,480만 원. 언제? 월 10% 수익이 꾸준히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때부터 원금이 3,480 된 이후부터 그때는 아마 투자 플랜이 거의 뭐 마감될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돈으로 배당 나오는 거 다 찾는다고 하면 약 22개월, 5개월엔 7천만 원이 되더라. 똑같은 방법으로 20% 수익을 가정했을 때는 원금이 13개월에 8,800. 자, 그리고 최종 수익은 1억 7천. 13개월 후에. 자, 그런데 만약에 30% 수익 가정한다. 자, 13개월엔 뭐가 되죠? 1,200만 원이 1억 9천이 되네. 자, 그리고 그때부터 돈을 찾기 시작해가지고 8개월 후에는 4억 정도의 돈을 찾게 된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요번에 방문을 해보고 게임도 해보고 하니까 우리 게임이 뜨면 다른 게임들 뭐죠? 다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갔다 오신 분들은 그걸 느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게임 제대로 띄우면 뭐 30% 아니라 그 이상도 날 수 있지 않을까? 회사는 빨리빨리 수익을 줘서 250%를 주고 나면 3천만 원 주고 나면 그 가게는 그 게임장은 누구게 되는 거죠? 회사께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을 좀 들려더라도 그때는 우리 경주마 게임으로 돌려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 차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자, 요걸 마무리 짓게요. 메타패스의 수익 구조, 요거 지난주에 이제 발표했던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게 봐서 6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우리 메타패스 전체 수익 구조를 6가지로 구분한다면 경주마 출전했을 때 수익, 말 거래했을 때 수익, 아이템 구매했을 때 수익, 산하에서 베팅했을 때 수익, 뭐 토큰 투자했을 때 수익, 가맹력 투자했을 때 수익인데, 자,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수익이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금융 네트워크 밑돈 갖고 윗돈 주는 개념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369 해가지고 가다 보면 자빠지고 가다 보면 자빠지고 데일리 진행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는 수익 모델이 사업자와 있고 소비자가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을 가지고 소득 창출의 원천은 소비자의 개념이고 그로 인해서 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간다. 이런 개념이죠. 경주마 출전, 경주마 출전 볼까요? 경주마 출전은 어떤 수익의 원천이 있을까요? 자, 사업자의 개념은 뭐죠? 출전 경주마 말 한 마리가 내가 1,000마리가 있는데 1,000마리가 다 출전했다면 대박이죠. 자, 근데 처음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고 처음에 50마리가 출전했다. 출전 경주마가 벌어오는 게 다 다르죠. 자, 여태 소득의 원천은 뭡니까? 불특정 다수의 베팅 게이머가 베팅을 했을 때 경주마가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베팅 안 하면 경주가 돈을 못 벌죠. 자, 이런 사업자 소득 창출의 원천이 명확하게 있어서 마이너스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소득 구조다. 이게 다른 어디에도 없는 소득. 말을 거래했을 때 우리는 말을 회사에 사는 게 아니죠. 우리끼리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거래예요. P2P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내 산하에서 마주가 경주마를 구매하면 나한테 수익이 올라오죠. 구매했을 때만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또 소득 창출의 원천은 산하에서 경주마 구매했을 때 또 내 산하에서 아이템을 자, 우리 마주가 돈을 벌어오죠. 하루에 어느 시점 가면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한 마리가 그게 벌어올 때 그 말은 이제부터는 기술도 장착하고 먹이도 먹어야 되고 뭐 등등등 아이템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 말이 돈을 벌어오면 어떻게 한다? 말이 100만 원 벌면 아이템을 사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쓰겠죠. 내가 내 산하에 마주 회원을 많이 확보하고 그들이 말들을 확보하고 있으면 그들은 반드시 매일같이 뭘 한다? 경제활동을 하게 됐다. 아이템을 구매하기 시작한다. 그게 소득 창출의 원천이 되어서 나한테 소득이 올라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구매하는 그런 거 아니죠. 매일같이 내 사내 마주 회원들이 구매한다. 그게 나한테 소득이 원천이 돼. 그럼 뭘 해야 돼요? 산하 회원들 많이 확보해라. 산하 회원 많이 확보하고 산하에서 말 많이 갖게 하면 이게 나의 소득이 원천입니다. 산하 베팅은 뭘까요? 내 산하에서 베팅 그룹이 들어왔어. 그들이 매일같이 베팅을 해야 돼. 이거 역시 매일 베팅하는 거죠. 그럼 나에게 소득이 올라온다. 자, 한번 볼까요? 어디에 이런 수익이 있을까요? 네트워크, 물류 네트워크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구매하고 땡이에요. 우린 뭐죠? 산하 회원 조직하면 매일같이 경제활동이로 매일같이 베팅하고 매일같이 아이템 사고 또 좋은 말들 찾아 나서고
그리고 내 말은 매일같이 불특정 다수가 배팅하는 배팅에 의해서 수익이 올라간다. 매일같이 수익이 올라가는 그런 수익인데 다른 어떤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토큰에 투자한다면 이건 전 세계 코인 거래자가 사고 팔고 하는 생태계 토큰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할 때 수익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가맹점 투자했을 때 또 수익이 내가 받는 수익이 있고 또 내 사내에서 가맹점 투자하면 그로 인해서 추천 보너스 이렇게 올라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소득 창출의 원천이 있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시대에 거의 이런 유통 쪽에서는 유일한 그런 음, 그런 회사다. 게임 회사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준 것도 기회고, 그리고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기회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꼭 아직까지도 제대로 못 잡거나 대충 잡고 계시면 꽉 잡고 우리 강 회장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소영수 총괄 대표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똘똘 뭉쳐서 옆도 뒤도 보지 않고 달려간다면 올 연말 멋있게 100억 클럽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면서 어, 부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 미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